무명전설의 최고 시청률 8.2%를 뚫었다. 특히 장윤정 씨의 극찬 속에 하루 온종일 팀의 이 팀 메들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이 무명전설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제작진의 상황이 아니라 이 방송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하루 씨가 거의 뭐 압도적인 1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하루라는 가수가 결국 최종 1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밖을 내다본다면 성리라는 가수가 또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홍보성 기사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가름 내는 건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 최종 결론을 내게 될 것인데, 왜 여기에 하루 밀어주기 논란과 왜 성리 가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루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패 하루, 재패 전설, MBN의 무명 전설. 기깔나는 이 기사 타이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 씨가 무조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기사 타이틀을 하루라는 가수를 레전드처럼 이렇게 뽑아놨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루 씨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남진님이 마스터로 있는 한 같은 소속사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거든요. 물론 이 같은 소속사라는 것이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이번에 등장을 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편파적인 뭐 판정, 또 편파적인 어떤 이런 발언들, 점수들 합산됐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같은 소속사 가수가 출연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장윤정 마스터가 마스터로 활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트롯 오디션 방송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이라는 오리지널에서 거의 센터, 특히 거의 뭐 메인 마스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방송을 출연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남진님 역시 어찌 본다면 무명전설의 마스터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선사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라는 것이 한 번도 방송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니 시청자들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씨가 이때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압도적인 연승을 달리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번에 굉장한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심지어 리더전에서 하루 씨가 점수가 낮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하루 씨가 굉장히 무난한 점수를 받으면서 결국 1라운드에 받았었던 팀 메들리의 팀 성적의 압도적인 점수를 다른 팀들이 결국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서 하루 씨 팀이 굉장한 성적을 기록했다. 결국 직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형평성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루라는 가수가 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을까? 사실 남진님의 소속사이건 뭐건을 떠나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그뿐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라는 가수가 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순위권 안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스타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퍼포먼스와 댄스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실력이 없다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 씨가 받은 팀의 성적이 다른 팀원들의 성적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가히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팀 메들리 성적이 다른 어떤 팀도 제칠 수 없는 엄청난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음 라운드에 있을 팀 리더전에서의 성적이 몇 점이 나오든지 간에 사실상 이렇게 1라운드에서 받은 성적을 다른 이 팀의 리더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 씨의 노래 스타일이 정통 트롯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성리 씨와 유사한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딜을 지금 바싹 쫓고 있는 게 성리라는 가수란 말이에요. 이번 준결승 진출행에서 과연 성리라는 가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제작진이 바라볼 때, 마스터단이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리라는 가수가 준결승 직행하는 가수들 중에서도 특히 14명이 생존을 해야 하고 무려 13명이 탈락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최종 성적도 당연하고요. 준결승전부터 아마 성리, 하루 두 사람의 이 대결 구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방송편에서는 하루 가수가 성리 씨보다 압도적인 성적과 결과를 내고 있고, 실질적인 뭐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성리 씨가 하루 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뭐 대국민 투표 역시 성리 가수가 하루 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대국민 투표에서 성리 씨가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루 씨는 몇입니까? 물론 탑5 안에 순위가 유지되고 있지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황윤성 씨보다도 많은 차이가 나는 4위라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황윤성, 최우진 두 가수의 인지도를 놓고 따져봤을 때는 이번 방송이 어찌 본다면 트롯 오디션에 거의 본격화된 첫 출연이라고 했을 때 하루 씨의 4위라는 성적이 결코 낮은 성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성리라는 가수와 비교를 할 만하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이 비교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MBN 뮤직의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성리라는 가수가 24만 회를 기록한 1대1 데스매치의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봤을 때 이 하루라는 가수는 사실 그 조회수를 못 미친다 또는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무명전설의 이 7회차에 공개됐었던 성리의 조회수와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카사블랑카가 24만 회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하루 씨의 무대가 카사블랑카의 조회수를 압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무대의 조회수를 본다면 하루 씨가 불렀었던 유리창엔 비라는 이 영상 무대의 조회수가 36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성리가 불렀었던 6회차의 무대 조회수를 또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 무대의 조회수가 또 두 사람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으니 왜 안 보일까요? MBN 뮤직이 뭔가 유튜브를 좀 이상하게 올려놨습니다. 6회차에서는 성리 씨의 조회수가 지금 보이지가 않고 7회차에서는 또 하루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보이지를 않는 참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팬카페 숫자에서도 두 사람은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루 씨의 팬카페 숫자거든요. 981명입니다, 여러분. 981명. 그러니까 이 성리라는 가수와 놓고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압도적인 지금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리 가수의 공식 팬카페인데 회원 숫자가 무려 4,568명입니다. 두 사람의 지금 이 카페 숫자가 4배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4배 이상. 그러니 사실상 이 무명전설 본방송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루 씨의 활약상과는 전혀 다른 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볼까요? 이게 하루 씨의 공식 인스타그램이거든요. 팔로워 숫자가 137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리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4100명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두 사람의 지금 인스타그램 파급력만 놓고 봐도 4배가 벌어지고 있고 뭐 앞에 말씀드렸던 팬카페 숫자도 4배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는 가수가 과연 성리라는 가수를 준결승전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번 팀 메들리에서는 두 가수 다 저는 생존할 가능성이 사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작진이 이 두 가수를 지금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수가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준결승전부터 시작이 된다. 준결승전은 뭐 아마 제 예상에 거의 한 90%의 확률로 한국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대결. 그렇다면 지금 성리 씨가 이창민 씨와 대결을 펼쳤잖아요. 그렇다면 성리라는 가수와 맞붙었을 때 지금 누가 손에 꼽힐 수밖에 없냐. 그림도 비슷하고 퍼포먼스적으로도 승부를 볼 만한 하루라는 가수를 붙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작진의 아마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을 카드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방송편에서는 하루라는 가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성리라는 가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작진이 이걸 다 이미 판단을 완료한 상태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준결승전부터 한국 대결을 펼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시청률과 화제성을 끌고 나가야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결승전 생방송으로 이어지고요. 이것이 차후 무명전설의 콘서트로 그리고 차후 후속 예능 방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최종 결론은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무명전설 여자편 2를 방영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쌓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준결승전부터 무명전설 제작진은 시청률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번 팀 메들리는 생각보다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방청 증언들처럼 무명 가수들이 대거 탈락하게 되고 합산 순위가 팀 리더전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방청객 점수로 인해 큰 격차가 아니라 미미한 격차로 무명들이 많이 탈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준결승전이 사실상 매우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대결의 최종 구도는 하루, 성리 두 가수의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왜 이 두 가수 중에 한 명은 결국 결승전 무대에서 좌절할 가능성까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가면 갈수록 무명 가수들이 점점 뭔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명 가수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진 전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대국민 투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명 가수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도 유명 가수들의 기존 팬덤의 숫자와 팬 활동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최우진, 박민수 두 사람을 굳이 꼽았느냐? 그것은 이 유튜브 조회수를 좀 먼저 살짝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유튜브의 조회수를 본다면 요번 뭐 팀전의 미션은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개인 무대들을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개인 무대들을 보려면 조금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면 최근 상당히 팀전을 했기 때문이죠. 1대1 데스매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대1 데스매치 때 박민수 씨가 3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성리 씨의 24만 회보다도 높은 점수를 박민수 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박민수 씨의 기존 팬덤의 숫자가 성리 씨의 이 엄청난 선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박민수 씨를 응원하는 분들의 화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나아가서는 이 최우진 씨 같은 경우는 대국민 투표 숫자는 높지만 유튜버 조회수는
1대1 데스매치 기준으로 13만 회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게 낮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가수들 보면 막 8.6만 회, 8,600회 막 이런데 이도진 씨가 16만 회를 기록한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창민 씨가 10만 회, 최우진 씨가 13만 회라는 건 앞에 보여드렸던 대국민 투표의 순위와는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참 두 사람이 비슷하면서도 틀린 게 최우진 씨가 대국민 투표에서는 박민수 씨보다는 압도적이지만 대국민이라고 적겠습니다. 실질적인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또 최우진 씨가 아니라 박민수 씨가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선 최우진 씨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몸은 무너졌지만 무대는 지켰다. 끝까지 버틴 집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번에 이 단체 미션에서 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막 병원에 실려가고 정말 고생한 최우진 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가사 실수라는 것은 가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도 요즘 이 무명전설에서는 좀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역가왕 때를 보면 이거 뭐 가차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런데 최우진 씨가 결정적인 가사 실수를 하게 되면서 팀 미션 자체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1등 팀문경 씨 아니겠습니까? 강문경 씨와 최우진 씨가 다 트롯신이 떴다에 탑6에 들어갔고 강문경 씨가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거꾸로 현역가왕2에서 만나게 되었고 현역가왕2에서도 탑6에 들지 못하게 된 최우진 씨는 강문경 씨는 탑7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최우진 씨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트롯신이 떴다 해서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지만 여기 보면 같은 참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문경 씨가 이 최우진 씨에게 가사 안 들린다 굉장히 혹평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같은 가수끼리 평가하던 완전 초창기이긴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그 이후에 완전히 갈려버리게 됩니다. 애당초 트롯신이 떴다 해서도 최우진 씨는 탑6, 강문경 씨는 우승자였지만 이제 현역가왕에서는 아예 최우진 씨는 탑7 밖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재도전한 것이 바로 이번 무명전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운명의 장난이죠. 이 무명전설에서는 두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이젠 강문경 씨는 마스터, 최우진 씨는 참가자. 여러분이 만약 최우진 씨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10년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탑6로 선발됐었던 오디션에서 이제는 탑7에 들어간 가수와 자신은 탈락자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 성적을 기록했느냐가 결정적인 탈락과 생존으로 나뉘게 되겠죠. 박민수 씨가 가창력과의 애교가 완성된 밤열차 무대라는 것을 보여주며 120만 뷰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박민수 씨의 파워거든요. 심지어 불타는 트롯맨에서 나왔던 밤열차입니다. 그러니까 박민수 씨도 트롯 전국체전 이후에 MBN에 이미 인연이 많았었던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출연하게 된 이유가 존재했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번 준결승전 진출을 앞두고서 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박민수, 최우진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할 수 있다. 자, 만약 탈락한다면 누가 탈락하게 될까요? 그냥 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박민수 씨가 탈락할 가능성도 있고 최우진 씨가 탈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근소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점 하나가 최우진 씨는 굉장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박민수 씨는 무난하게 무대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본다면 대국민 투표에서는 박민수 씨가 최우진 씨의 상대가 안 되고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또 최우진 씨가 박민수 씨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둘 중에 한 명이 만약 탈락하게 된다면 누가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이번 팀 미션이
준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의 1등을 하는 것이 참 어울릴 법할 한 팀 빼고는 전부 다 탈락에 맨 마지막에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성적표가 맨 마지막에 합산 결과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합산 결과로 공개된 성적표가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방청객 점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팀 리더전 성적이었단 말이죠. 장한별 씨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여기 보면 이거 여성분 아닙니다. 이우중 씨예요. 머리가 길죠.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장한별 씨가 엄청난 무대 성적을 받으면서 대반전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루 씨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하루 씨의 팀 리더전 성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못해 아주 근소 차이로 방청객 점수와 팀 리더전의 점수가 합산이 되면서 순위의 대반전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루 씨 팀도 누군가는 탈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최종 성적에 이 장한별 씨가 있었던 팀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전원 탈락 후보에 가게 되고, 각 팀별로 2명 이상의 탈락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락 씨, 이룬혜 씨 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 씨 팀에서는 아무래도 하루, 황윤성 두 사람은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높고, 특히 이대환 씨도 있다 보니까 이대환 씨까지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건 굉장히 중요한 무명들이 하나 둘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팀 리더전에 성적 공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스터들의 점수와 현장 분위기상 그것이 이미 판가름이 난 것 같아요. 자, 무명전설의 이 성적표가 유지가 되려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무명들이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명들이 대거 결승전 진출을 해야 해요. 그랬을 때 감동이 배가 되고 시청자들에게 몰입도를 상승시켜 줄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게 되고 뻔한 유명 가수들, 지금 뭐 하루 씨가 믿어주기 논란에 막 휩싸여 있죠. 이런 가수들이 만약 최종 결승전까지 무난하게 진출을 한다? 아마 무명전설의 시청률에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봐도 팀 메들리를 말할 때 보면은 하루시 팀 조회수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유명 가수들, 황윤성, 하루 이런 가수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창민, 성리 이런 가수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김진영 메들리를 부른 팀에는 신성, 최우진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낭만 있지우에서는 유명 가수가 장한별 씨도 사실 어찌 본다면 동남아에서 유명한 거죠.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잖아요. 가장 유명한 가수들의 팀 메들리 무대가 조회수가 높다라는 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 박민수 씨의 무대가 31만 회, 최우진 씨가 12만 회, 성리 씨의 카사블랑카가 24만 회.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제가 영호가 처음에 등장했을 땐 야, 신성이 여기를 왜 나와? 신성이 여기 나오면 너무 이거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방송에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던 유명 가수 아닙니까? 이번에 최우진 씨의 승리를 위로하면서 신성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눈물 나는 것 같다. 내가 눈물 났다. 그 얘기는 신성 씨가 이제 다른 오디션에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었던 유명 가수의 타이틀을 실제로 심적으로 내려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번 무명전설 경연에서 아, 내가 쉽지 않구나, 이런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점수적으로도 그렇고 활약상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유명 가수들, 이 4명 가수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명은 탈락해야 한다. 근데 최우진, 신성 두 사람이 다 탈락하기에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신성 가수가 탈락하겠습니까? 라는 제 발언을 깨부시고 신성 씨가 탈락을 해줘야 이번 무명전설의 타이틀에 맞는 흐름이 저는 형성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우진 씨가 지금 뭐 요번에 실수는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실수 여파 때문에 탈락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국민 투표 순위를 여전히 2등, 3등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우진 씨가 결국 준결승 진출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성 씨마저 붙게 된다면 뒤에 있는 나머지 강태관 씨와 다른 가수들은 다 탈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현호, 강태관 이 사람들 노래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하는 무명들이 탈락해버리고 유명 가수들만 남는 모양새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편승엽 씨가 이미 탈락을 했잖아요. 실수를 했기 때문도 있겠죠. 그런 면을 본다면 오히려 신성 씨가 살아남고 최우진 씨가 탈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진 씨가 이 시점에 와서 탈락을 한다 하더라도 실수했던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이걸 또 아니다라고 막 명백하게 이야기하기에는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루씨 팀에게 패배를 했잖아요.